안녕하세요, 특일남입니다. 여러분 2차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계신가요? 1차 발표가 나서 준비를 하고 계신 유아와 초등 선생님들, 그리고 1차 발표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시면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중등의 모든 교과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2차 시험에 대한 멘토링을 몇몇 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어요. 해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면접은 어느 정도 이 멘토링 회차 피드백을 거치면서 실력이 느는 것 같았어요. 나름의 만능 틀도 만드시고요. 애드립도 넣어 가시면서 미소도 띄어 가시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수업 실현엔 너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분들은 수업 실현에서 어떤 날 되게 수업 실현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스터디원들이나 저로부터도 박수도 받고 잘 하셨는데 그 다음 수업 실현을 보면 또 실수가 반복되고요. 또 이전에 자기가 했던 수업 실현보다 더 못한 수업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수업에 답이 없다고 하지만 이 수업 실현에 좀 고득점을 받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 실현에서 조금이라도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고득점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에 많은 수업들을 보잖아요. 수업 실현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잘한 점들도 많이 보게 되죠. 잘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실수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실수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 선생님 내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고요. 그 실수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렸음에도 또 그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실수들, 이 잘못된 점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대응책까지 말씀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수업 실현에서 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수업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 봤을 때 세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수업 실현에서 중요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배움 중심 수업,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둘째는 수업의 연계성, 연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업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수업 실현자, 선생님의 연기력이 중요하다. 연기력이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이 태도라고 볼게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배움의 주체가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의 수업을 보다 보면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세요. 지식을 막 전달하는 거죠. 그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읽고 학생들에게 따라 읽으라고 하거나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볼래? 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판서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외워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강의식 수업이 좀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지만 이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수업 실현에서는 반드시 학생 중심의 그 배움 중심 수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배움 중심 수업과 관련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배움 중심 수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교사의 목소리는 많이 안 들리고 학생들의 목소리만 많이 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배움 중심 수업을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는 말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학생들이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하는 말들을 모아서 이 내용을 교사가 정리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 학생들 중에 수준이 높은 친구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이 방법적인 측면으로 쓰이는 게 바로 중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축구 중계, 야구 중계 맞습니다.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경우로 많은 분들에게 주전자에 대해서, 물을 끓이는 전기 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그래요, 이건 주전자예요. 물을 끓일 때 쓰죠. 이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리 다정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학생 중심이 아닌 강의식 수업,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입니다.
지금 금방 이 내용을 배움 중심 수업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 수준의 친구들은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나 수준의 친구들은 단어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수준의 친구들은 태블릿 PC나 또는 단어 카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 주전자 전기 포트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영이. 나영이가 주전자라고 단어로 잘 말해주었어요. 우리 다영이? 다영이가 뜨거워 라는 단어 카드로 여러분들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네요. 가영이? 그래요, 가영이가 주전자는 뜨거워서 조심해야 돼요 라고 문장으로 잘 말해주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학생들의 발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중계라는 과정이 좀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계를 하셔야 학생들의 개별화된 수준을, 개별화된 특성을 반영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계는 하셔야 됩니다. 중계 과정 되게 좀 어색하죠. 저도 처음에 이 중계가 좀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중계가 학생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학창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학급 동료들이 선생님이 어떤 대답을 하거나 또는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했을 때 저는 1분단에 있어서 4분단에 있는 영수가 선생님이 했던 질문이나 그런 대답이 선생님과 주고받은 대화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앞에 계시고 목소리를 크게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들었을지언정 그 4분단 끝에 있는 영수의 말은 제가 잘 못 들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 영수의 말을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영수야, 한파가 궁금하니? 영수가 한파에 대해서 질문을 했네요. 그리고 또 영수가 어떻게 대답을 한 내용에 대해서 연수가 한파는 굉장히 추운 날씨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중계를 해준다면, 저를 포함한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교사의 발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배움 중심 수업에서 학생들의 발화로만 수업을 이끌어가면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예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영아 맞아, 다영아 맞아, 가영아 맞아, 누구야 맞아 하면서 학생들의 발화로 수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 수업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시학습 목표를 잘못 설정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학생들이 오류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와 같은 주전자를 설명할 때,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나영아, 나영이가 냄비라고 단어로 말해 주었어요. 자,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냄비가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틀린 거예요. 냄비라고 했지만 학생이 모멸감을 주지 않으면서 동료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나영이가 냄비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학생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이때 다른 친구, 다영이가 주전자란 단어 카드를 들어주었네요. 가영이는 주전자 같아요 라고 말했네요. 이때 다시 나영이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나영아, 가영이와 다영이 모두 이 냄비가 아닌 주전자라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나영이도 이제 이게 냄비가 아니라 주전자 같아요? 나영이도, 우리 가영이도, 다영이도, 우리 일반 친구들 모두 주전자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냄비가 아니라 주전자예요 라고 하게 된다면 이 학생이 잘못된 오류도 교정해 나가는 거죠. 교정을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교사가 강의식으로 이건 A가 아니라 B야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요것이 나중에 경기도 같은 경우 수업 나누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다,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하지만 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도 좋은데, 이 오류를 활동 1과 2가 있거나 1과 2와 3만 있을 때 뒷부분에서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수업을 잘 못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 1 초반에 오류가 발생했고 해결하는 거 한 번 정도 보여주는 거 좋지, 수업이 다 끝나는 와중에 그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 학생들이 오류를 일으킨다면 결국엔 나는 수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배움 중심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 친화적인, 학생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사의 발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이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학생이 배움이 막 일어나겠죠.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동기유발에서 특히 많이 하시는 영상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번 수업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삐! 삐! 잘 봤나요? 영수야, 어떤 내용이었어요? 모르겠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교사 중심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와 대비된 학생 중심의 영상을 제시하는 교사의 어떤 태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영상에 누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무엇을 하는지, 어디인지 우리 주의 깊게 보도록 해요. 자, 삐! 삐! 자, 누가 나왔나요? 나영이. 나영이가 옆반 보경이라고 단어로 잘 말해주었어요. 맞아요, 옆반 보경이가 나왔죠?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자, 먼저 교사 중심의 그런 강의식 수업에서 영상을 제시하는 것과 두 번째 학생 중심의 배움 중심 수업으로 영상을 제시하는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어떻게 됐죠?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가 영상을 제시하고 먼저 이렇게 몸을 돌려버렸잖아요. 그 몸을 돌렸을 때 학생들이 장난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영상 왜 보는 거죠? 영상 교사가 준비한 거잖아요. 내가 충분히 보고 이 수업에 동기유발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한 영상인데 굳이 선생님이 영상을 틀어놓고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상을 틀고 나선 학생들이 과연 영상을 잘 보고 있는지, 때로는 영상을 보는 자세가 불편하진 않은지, 불편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특수교육 지도사님, 우리 나영이 휠체어 자리 좀 제대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발문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누가 나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영상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들이 영상을 볼 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실현할 때 영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누가 나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보도록 할게요. 삑 하고 나서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누가 나왔나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면서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반 보경이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해서 삐! 자, 그래 가영이, 그래요, 우리 보경이가 시내버스를 타려고 해요 라고 문장으로 잘 말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어가시더라고요. 영상, 동기유발 영상 꼭 한 번만 보여줘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두 번이나 이렇게 3번까지는 많고요. 이렇게 잠깐 끊어가면서 학생들의 배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교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생 개별 과제를 주거나 모둠별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 시간을 주잖아요. 이것 또한 학생 친화적인 분위기로 배움을 일으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모둠 활동할 때 여러분 10분을 줄게요. 10분을 줄 텐데 여러분들 잡담하지 마시고 장난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자, 시작! 자, 10분이 지났어요. 자, 누가 발표해볼까요? 영호가 한번 말해볼까? 이 수업이 나쁘다고는 또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학생 우호적인 분위기로 한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 시간을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을 제시할 때, 자, 여러분 모둠별 활동을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10분의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시계에 긴 바늘이 숫자 5에 갈 때까지 할 거예요. 나영아, 어디까지 한다고? 그렇지, 5라고 말 잘해주었어요. 이 긴 바늘이 숫자 5를 가르칠 때까지 우리가 모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약속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한 친구 있나요?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한 학생 있나요?
자, 여러분 모두 선생님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다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 줄 테니까 다 해! 다 했니? 누가 발표해봐! 이게 아니라 10분 줄 건데 이 10분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긴 바늘이 오해 갈 때까지라고 배려를 해주고요. 더 나아가서 다 끝났을 때 끝났다가 아니라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한 학생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봐주는 센스. 그리고 누구야? 라고 모든 활동 끝나고 나서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발표할 친구의 어떤 자원을 받는 거죠. 발표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한번 발표해 볼래요? 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발표를 했다면 격하게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